설날 아침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한 사람의 바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그릇 말고 좋은 걸로 다시 차려주세요. 우리 친정 식구들 오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윤유라가 날카롭게 질렀습니다. 한미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제일 좋은 그릇인데. 에이, 설마요. 어머님이 아끼는 그 세트 있잖아요. 장롱 위에 있는. 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5년 전 시어머니가 물려준 그 백자 그릇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에 한 번 제삿날에만 꺼내던 그 소중한 것들을. 그걸 왜 꺼내니? 아까운 것을.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우리 친정 엄마가 보시는데 체면이 서야죠. 유라는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롱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묵묵히 물을 썰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없는데요? 어디 뒀어요? 창고에 있다. 아이고, 진짜.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유라의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친정 식구 자랑, 체면 차리기, 그리고 시어머니는 뒷방 늙은이 취급. 문득 새벽 4시부터 끓인 사골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좋아한다던 갈비찜도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한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찾았어요. 유라가 먼지 묻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그대로의 백자 그릇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다시 차리시고, 그리고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도 함께 내주세요. 어머님 것보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늘 강도연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역시 입만 벌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좀 도와라. 아들은 어정쩡하게 들어와서 접시 몇 개나 옮겼습니다. 그것도 잠깐 유라가 부르자 금세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혼자서 백자 그릇에 음식을 다시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썬 무나물, 밤새 졸인 콩조림,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만두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친정 식구들 도착했어요. 빨리 인사드려요. 유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유라의 부모와 언니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유라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나마 예의는 있는 분이었습니다. 와, 상차림 정말 근사하네요. 유라가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미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신경 썼어요. 특히 이 갈비찜은 레시피를 새로 찾아서 만들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갈비찜은 미자가 30년 넘게 만들어 온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도 손자들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유라가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결혼 전엔 라면도 못 끓였는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거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는 요즘 일이 어때? 그게 좀 힘들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에이, 걱정 마세요. 남자는 한 번쯤 실패해봐야 성공하는 거예요. 미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업 실패? 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얘기는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은 유라가 잘 꾸려나가니까 다행이지. 맞아요. 유라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미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볼 준비를 하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가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갑자기 유라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날아왔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돌리니 유라가 빈 접시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나가 계세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미자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젊지만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여자를. 유라야, 그게 무슨.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우리 얘기할 것도 많고 어머님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내일이면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부정해진 등, 깊어진 주름, 그리고 지친 눈빛. 하루 종일 고생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는 대화 소리였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래 씨, 나야. 언니, 웬일이야? 명절인데. 시장 상인회 모임 있다며. 나도 나가려고. 언니가? 평소엔 안 나오시던데. 오늘은 나가고 싶어서. 미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친정 식구들 앞에서 받은 무시, 그리고 마지막 유라의 말까지. 골목 끝에서 돌아본 집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집이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미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 미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뜬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멸치로 국물을 우리고 김치찌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어제 설날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칭찬은 유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직도 답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시장 나가야지. 어머니, 좀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데. 매일 이렇게 일찍. 괜찮다. 습관이야. 도연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김치찌개,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어제 친정 식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도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유라가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것보다 맛있다던 그 김치를 말입니다. 미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세수를 마치고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 그런데 어머님, 오늘 시장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마트에서 장 볼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난 괜찮은데. 에이, 괜찮긴요. 어제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좀 쉬세요. 유라의 말에는 어제 없던 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대했으면서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 일은 어떻게 해? 아, 그건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 내가 포장마차를 어떻게 해? 그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하루만요. 다른 상인분들도 명절 다음 날은 쉬시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몰라도 자신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라도 쉬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돼. 손님들이 기다려. 어머님 진짜 고집이세요. 유라는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그 모습이 미자에게는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도연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유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무리하긴 뭘. 이게 내일인데.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팔팔해. 미자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을 해주니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됐다. 나는 나갈 거야. 어머니, 더 말하지 마.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40년 넘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곳곳에는 아직 설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어진 폭죽 껍질들, 문 앞에 붙은 새의 인사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복래가 자신의 가게에서 인사했습니다. 건어물을 파는 그녀는 미자보다 4살 어렸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럼 못 들었겠구나. 어제 모임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거든. 무슨 얘기? 재개발 관련해서 구청에서 공청회 열기로 했대. 미자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재개발? 응. 이 일대를 다 밀고 새로 짓겠다는 거야. 아파트하고 상가 복합 건물로. 그럼 우리는? 그게 문제지. 보상은 얼마나 받을지, 다시 장사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이상한 건 개발회사 사람들이 벌써 이 일대를 돌아다니더라고. 뭔가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정말? 응. 어제 저녁에 봤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진 찍고 다녔어. 우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미자는 복래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 그리고 생계까지 모든 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해준다고 하겠지? 그건 모르지. 요즘 재개발 보상이 얼마나 박한지 알잖아. 특히 우리 같은 포장마차는 더 힘들 거야. 왜? 정식 건물도 아니고 임대료도 싸게 내고 있잖아. 보상금도 얼마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 미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5년 넘게 이곳에서 벌어온 돈으로 가족을 키우고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로 향하며 미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수십 년째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모든 게 익숙하고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를 준비하며 미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도연이 고등학생이었고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와 순대만 팔았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르는 학생들, 야근하고 집에 가는 회사원들, 새벽에 일하러 가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미자의 소중한 손님들이었습니다. 메뉴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라면, 김밥, 떡국, 만두까지 손님들이 원하는 걸 배워서 만들었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대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 벌써 7년째 단골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와야지. 어제 설날인데도 장사하셨어요? 아니야. 어제는 쉬었어. 그럼 오늘 더 맛있겠네요. 떡국 하나 주세요. 미자는 떡국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런 정겨운 모습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도 끊어질 것이고요. 아줌마, 여기 재개발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에이, 안 되는데. 여기 없으면 제가 어디서 떡국 먹어요. 학생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미자는 더욱 이곳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잠시 후 복례가 미자의 포장마차로 왔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 뭐야? 재개발 관련해서 방금 김 반장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에 공청회 한대. 다음 주에? 응. 목요일에 동사무소에서 구청 사람들하고 개발회사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거야.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해? 당연하지. 우리 의견도 말해야 하고 보상 조건도 들어야 하잖아. 근데 정말 재개발이 확정된 거야? 아직은 아니래.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한다니까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지.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걱정되지? 그럼 25년 넘게 여기 있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까지 미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재개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재개발 얘기 많이 들려오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30년 넘게 다닌 곳인데. 다른 손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데. 다른 곳 가면 이 맛 못 내잖아요. 손님들의 말에 미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개발 되나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 모르겠어요. 어른들 일은 요즘 개발업체들이 안 좋은 곳도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돈만 되면. 미자는 대답을 피했지만 마음속으론 손님들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다시 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야. 왜? 개발회사 사람들이 또 왔어. 이번엔 측량하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미자가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측량 기계를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측량사들이야. 정확한 부지 면적을 재는 거지. 벌써? 그러게. 아직 공청회도 안 했는데 벌써 측량을 하네. 미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25년 넘게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미자의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저는 한성개발 직원입니다. 이 일대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미자는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고 나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 얘기요? 재개발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승인해줬거든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보상 문제를 미리 상의하고 싶어서요. 포장마차는 아시다시피 보상 대상이 좀 애매해서요. 무슨 뜻이에요? 정식 건물이 아니니까 보상금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자는 화가 났습니다. 25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요? 임시 건축물이라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미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임시 건축물이라니요. 그럼 어쩌라는 거요?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해요? 그러게요. 어려우시겠지만.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떠났습니다. 미자는 그 명함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25년 동안 여기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임시 건축물이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우리 처지는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해야 해? 정말로. 미자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많고 다른 기술도 없는데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자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소식, 개발회사 사람의 방문, 그리고 손님들의 걱정까지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라와 도연이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미자가 인사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많이 힘드셨죠? 연세도 있으시는데 매일 그렇게 나가시면 괜찮다고 했잖니.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뭐야?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사업 얘기인데 좀 힘들어졌어요.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유라 친정에서 들었던 그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많이. 빚이 좀 생겼어요. 얼마나?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유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얼마나 됐는데? 그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3억 정도. 미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억이라니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을 어떻게 빚졌어?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업이 안 되면서 보증은 어떻게 섰어? 집을 담보로 했어요. 미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돈 못 갚으면 집을 넘겨줘야 해요. 미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개발로 포장마차를 잃을 위기인데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장은 계속 나가야 해. 돈이 필요하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다른 방법이 뭐야? 유라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둘 사이에 이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이래서 갚아야지.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억지로 캐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재개발 얘기 많이 나와요? 좀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동네가 너무 낡았잖아요. 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새로 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상권도 좋아질 거예요. 상인들은 어떻게 돼? 그야. 보상받고 다른 곳에서 장사하시겠죠. 미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25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모르겠어. 아직 정해진 게 없어. 포장마차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유라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미자가 대답을 피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재개발되면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잖니. 그래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자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미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질문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갑자기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 아들의 3억 빚, 그리고 가족들의 이상한 태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빚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버는 돈으로는 평생 걸려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유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됐어. 거의 다 했어.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괜찮다고 했잖니.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포장마차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그런 생각 없어. 그래도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근데 재개발되면 어차피 못 하시잖아요. 미자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어머님, 이번 기회에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편하게? 집에서 쉬시고 저희가 모실게요.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더 말하지 마.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거실에서 도연과 또 무슨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빚, 그리고 가족들의 변화까지. 문득 서랍 속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25년 넘게 포장마차를 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3억 빚 앞에서는 그 돈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미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3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거실에서는 유라와 도연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분명 빚 문제나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포장마차를 잃고 아들의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72세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그냥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임시 건축물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그곳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와 도연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미자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고 주변은 온통 공사장이었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지키려고 했지만 불도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꿈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자의 일상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시장 전체에 퍼지자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떤 상인은 미리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어떤 상인은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재개발 얘기만 하고 상인들도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단골 대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도 공청회까지 한다니까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요. 미자는 대답 대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시장 나가세요? 당연히 나가야지. 요즘 재개발 때문에 손님도 별로 없다던데 그냥 쉬시는 게 어때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야 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유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식적이나마 다정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생계야. 생계요? 어머님 나이에 무슨 생계예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그만 쉬세요. 미자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3억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모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돈으로 날 모셔? 그건 어떻게든 될 거예요. 3억 빚진 사람들이?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더더욱 포장마차 그만두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포장마차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재개발도 되는데. 미자는 유라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미자가 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유라는 어김없이 만류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개발회사에서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큰일이야. 복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개발회사에서 상인들 하나씩 불러서 회유하고 있어. 회유? 응. 조건 좋게 해줄 테니까 재개발 반대하지 말라고. 벌써 몇 명이 넘어갔어. 미자는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넘어갔는데? 떡집 사장, 반찬가게 아줌마 그리고 철물점 아저씨까지. 정말? 응. 개발회사에서 이전 비용도 지원해주고 새 상가에 입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새 상가 임대료가 지금보다 3배 비싸대.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망하게 되어 있어. 미자는 개발회사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일단 상인들을 회유해서 반대 목소리를 줄이고 나중에는 알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해봐야지. 이대로 속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상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만 남을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25년 넘게 여기서 살아왔는데. 복례는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에게도 개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자 사장님이시죠? 한성개발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사장님께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끈질기게 부탁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미자가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성개발 과장 이철민입니다. 뭔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재개발에 협조해 주시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 새로 들어설 상가의 1층 상점을 우선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임대료도 면제해 드리고요. 이철민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상가 건물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장사하시면 돼요. 시설도 최신이고 유동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미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지금보다는 좋아 보였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월 200만 원입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는 임대료의 4배였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서 매출도 크게 늘 거예요. 그래도 너무 비싸요. 6개월 면제 기간 동안 자리 잡으시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철민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살에 월 200만 원씩 내며 장사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인분들은 벌써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철민은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자는 혼자 카페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발회사의 제안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다른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개발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떡집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약하셨다면서요? 네. 조건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새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떡집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복잡해요. 조건들이 많고. 어떤 조건들이요? 일단은 개발회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반대 의견도 제시하면 안 되고. 미자는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개발회사가 상인들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임대료 못 내면 바로 계약 해지래요. 6개월 만에 자리 잡기는 힘들 텐데요. 그러게요. 좀 걱정되긴 해요. 떡집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계약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도장 찍었으니 어쩔 수 없죠. 미자는 떡집 사장과 헤어진 후 더욱 확신했습니다. 개발회사의 제안은 함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또 유라와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늦으셨어요?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개발회사 사람들 만났어. 유라와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얘기했어요? 새 상가에서 장사하라고 하더라.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4배야. 4배요? 응. 월 200만 원. 유라와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했어.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못 하시고 새 상가는 너무 비싸고.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돼. 72살에 월 200만 원씩 내고 장사할 수 있겠어? 유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또 그 얘기야? 어머님, 진짜 이번이 기회예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산다는 게 뭐야? 3억 빚진 집에서? 유라와 도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제안이 있어요. 제안?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 집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보세요. 도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도에 빨간 선으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미자의 집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집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야? 네. 대략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이면 아들의 3억 빚을 갚고도 2억이 남았습니다. 정말 확실해? 확실해요. 구청에서 확인했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포장마차 그만두시고 집 보상금으로 빚도 갚고 새 아파트도 사고. 새 아파트? 네. 재개발된 새 아파트요. 최신식이고 깨끗해요.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포장마차 같은 힘든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미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도 일찍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니잖니.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집까지 재개발된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넘게 지켜온 포장마차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야, 혹시 우리 동네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 들어봤어? 진말이야?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더라. 에이, 말도 안 돼. 시장만 재개발하는 거지 주택가는 아니야. 미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도 이 근처 살잖아. 우리 동네까지 재개발한다면 내가 모를 리 없지. 확실해? 확실하다마다. 상인회에서 다 확인했어. 재개발 구역은 시장하고 상가 건물들만이야.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제 도연이 보여준 서류는 뭐였을까요? 혹시 그 서류 다시 볼 수 있어? 뭔 서류? 재개발 구역지도 말이야. 구청에 가면 볼 수 있어. 공개된 자료거든. 미자는 당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재개발 구역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도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지도를 출력해 줬습니다. 미자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과 상가 지역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된 거죠? 네. 구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유라와 도연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포장마차를 그만두라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라와 도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득해 볼게요. 어머님이 계속 버티시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미자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네, 재개발 확정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포장마차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설득해서 그만두게 할 테니까.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라와 도연이 누군가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유라와 도연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요. 유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라와 도연의 수상한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포장마차를 시작할 때 받았던 각종 서류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까지. 그 중에서 미자는 특별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찢어진 봉투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장. 서류에는 한미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운영하던 재단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재단 일은 전문 경영진에게 맡겨두었고 자신은 포장마차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미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상가 건물 지분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투자해둔 것들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미자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25년 넘게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 미자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야, 오늘 공청회 있다며? 응, 2시에 동사무소에서. 언니도 올 거지? 그럼. 근데 복례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오늘 공청회에서 내가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놀라지 마. 무슨 소리야? 뭔 특별한 얘기? 가서 보면 알아. 미자는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다르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며 미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함께 해온 상인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왜 표정이 다르세요? 단골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다르게 보여? 네. 뭔가 당당해 보이세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원래 당당한 사람이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들, 주민들, 그리고 개발회사 사람들까지. 미자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개발 대표 김진수입니다. 김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이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큰 규모였습니다. 상인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임시 상가도 마련했습니다. 김진수가 가리킨 곳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예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네. 지하이지만 채광이나 환기는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지하에서 무슨 장사를 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예요? 지하 상가는 월 150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하인데도 지금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상인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김진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전 비용 지원과 6개월 임대료 면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를 쫓아내려는 수작이에요.
회의실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미자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미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한미자입니다. 이 시장에서 25년 넘게 포장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질문이 있어요. 미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김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자체적으로요? 은행 대출은 안 받으시나요? 일부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요? 김진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시는지 한국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니까 알죠. 미자가 임명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재단의 지원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지원됩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들을 지하로 내쫓고 3배나 비싼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재개발 구역의 상가 건물 지분 중 30%를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한미자 이사장님, 김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양해요? 미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25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을 속이고 쫓아내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양해를 구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할 것도 없어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해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첫째, 기존 상인들에게는 1층 상가를 우선 배정할 것. 미자가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임대료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 그건 좀. 셋째, 상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지 말 것. 이사장님, 그런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미자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재단의 지원금 30억과 제 지분 매각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세요. 김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재단 지원금과 지분 소유권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아니, 3일 주시면. 좋아요. 3일 후에 답변 주세요. 미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지 마세요. 모든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니 대박이야. 복례가 달려와서 미자를 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때가 아니었으니까.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상인들이 미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25년 동안 속이고 살았네요. 상인들의 환호 속에서 미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유라와 도연이 누구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라와 도연이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한미자가 재단 이사장이래요. 그리고 상가 지분도 30% 소유하고 있다고. 미자는 문 앞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네,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재개발이 우리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보상금 받아서 빚 갚을 계획이었는데 미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라와 도연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포장마차 그만두시면 재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재개발 조건까지 제시했다는데 미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유라와 도연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개발회사 사람들이랑 통화한 거지? 유라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들었어.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어머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고 5억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거지? 유라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장마차 그만두면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전화 통화 다 들었는데? 미자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넘게 내가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돈으로 너희를 키우고 집도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속여?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은 너희가 진 거잖아. 왜 나까지 속여? 죄송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미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이야. 5천만 원. 유라와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 조금이라도 갚아.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그리고 내 일에 간섭하지도 마. 알겠어요. 포장마차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할 거야. 네. 그리고 재개발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유라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 속이는 게 아니야. 힘들면 같이 의논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유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 며칠 후 개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는 기쁜 소식이 퍼졌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되지만 기존 상인들도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복례가 미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쫓겨날 뻔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25년 넘게 함께 해온. 미자는 포장마차를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재단 일도 해야 하고. 재단 일은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정말? 그럼. 여기가 내 자리야. 미자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날도 미자의 포장마차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줌마, 오늘 국물이 더 깊은 것 같은데요?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별다른 건 안 했는데 뭔가 다른 맛이에요. 더 진하고 깊은 맛. 미자는 웃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마음이요? 응.
숨기고 살던 걸 다 털어놨거든. 무슨 비밀이 있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군지 까먹고 살았던 거지. 미자는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넘게 한미자 포장마차 사장님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미자 재단 이사장이자 포장마차 사장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해냈지? 미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숨겨뒀던 걸 드디어 꺼냈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도착하니 유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고생했어.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유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자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서 일 정리하고 와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새로 시작? 네. 어머님 말씀처럼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미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해요. 뭘? 25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상인들까지 구해주시고 미자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지. 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님. 한 달 후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상인들은 임시 상가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이 완성되면 1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매일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상인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재단 일로 가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복례가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무슨, 그냥 미자 언니라고 해. 안 돼요. 이제 존댓말 해야죠. 에이, 뭔 소리야.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사장님. 진짜 고마워요. 뭘? 25년 동안 우리랑 같은 상인으로 살아주셔서 여기가 내 자리였는데 뭘. 그래도 이사장님이면 진작 나서서 이런저런 일할 수 있었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 진짜 상인이 되어서 진짜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런가요? 그럼 25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게 됐어. 복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이세요. 이사장님은 무슨, 그냥 포장마차 아줌마야. 미자는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떡국 주세요. 단골 대학생이 왔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줌마, 요즘 유명인 됐다면서요? 유명인은 무슨,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왜요? 좋은 일 하셨는데.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거야. 뭐 특별할 게 없어. 미자는 떡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야. 그래도 대단해요. 너도 나중에 어른 되면 알 거야. 때로는 숨겨둔 힘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어떤 때요? 정말 소중한 걸 지켜야 할 때. 미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미자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재단 이사장인 한미자.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미자였습니다.